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45년 넘게 관절 질환을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영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조금 아팠는데요. 어느 날부터 무릎이 푹 꺼진 것처럼 아파요. 계단 오를 때마다 다리가 욱신욱신 쑤셔요.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미걱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단지 한두 명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런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중 절반 이상이 운동도 하셨고 약도 드셨고 도수 치료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면 왜 관절이 나빠졌는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식탁에서 천천히 망가져 온 것입니다.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시지만 그 원인은 오래된 식사 습관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관절에 작은 이상 신호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중에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증이 시작된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간식, 명절 음식, 혼자 드시는 늦은 밤 간식들, 그 작은 음식 습관들이 무릎과 어깨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음식을 끊기만 해도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힘이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약보다 빠르고 수술보다 확실한 회복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관절을 망가뜨리는 대표 음식 5가지, 그리고 관절을 살리는 식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꿔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병원 약보다 더 빠르게 내 관절을 지키는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1부에서는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고 조용한 신호 하나가 10년 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1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염증 유발의 주범. 먼저 관절 건강을 가장 빠르게 해치는 건 바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뇌가 좋아하는 것과 관절이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설탕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무릎, 손목, 어깨 같은 관절 부위에 만성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에 예민해지고 통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케이크, 쿠키, 빵, 음료수 같은 당분 많은 간식은 매일 먹으면 관절에 독이 됩니다. 그럼 대체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따뜻한 고구마, 단호박, 바나나 같은 자연의 단맛이 있는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도 급격히 안 오르고 염증도 덜 일으킵니다. 설탕은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관절엔 오랜 고통을 남깁니다. 2.2 튀김류, 기름진 음식 체중 증가 관절 압박. 두 번째는 튀긴 음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무게를 감당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무게가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에 가는 압력이 두세 배는 더 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 특히 튀긴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고 관절은 더 많이 눌리게 됩니다. 닭튀김, 돈가스, 전, 부침개 같은 음식. 맛있지만 과도하게 기름을 쓰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특히 전날에 먹은 기름진 음식이 다음 날 아침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꾸는 습관, 매 끼니의 기름진 반찬은 한 가지 이하로 줄이기. 이런 작은 변화가 관절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튀김은 입에선 바삭하지만 관절에겐 무거운 짐입니다. 2.3 인스턴트, 가공육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의 악영향. 세 번째는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식품 같은 것들. 쉽고 간편하니까 노년층에서도 자주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과 인공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수분이 줄면 관절 안에 윤활 작용이 떨어지고 연골이 건조해집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 등은 면역 반응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이 생긴 관절을 회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요즘엔 저염 제품도 있지만 가공된 음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단순한 조합으로 드셔보세요. 삶은 계란, 찐 감자, 나물 반찬, 김 한 장이면 몸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간편한 인스턴트보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인 음식이 관절을 오래 지켜줍니다. 2.4 술과 과도한 커피 수분 부족 연골 건조. 네 번째는 술과 커피, 특히 저녁 시간의 섭취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연골은 수분으로 채워진 조직입니다. 수분이 줄면 연골은 점점 딱딱해지고 마찰이 심해져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술은 염증 반응도 키웁니다.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3잔 이상 넘어가면 몸의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히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커피로 수분을 대신하시는 경우 관절에 무리가 더 크게 갑니다.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 술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고 마신 날은 물을 1.5배 더 마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몸에 수분이 많아야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2.5 과도한 고기 섭취 퓨린 요산 관절 염증. 마지막 5번째는 고기를 너무 자주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고기는 단백질 공급에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는 퓨린이라는 성분입니다. 퓨린은 몸 안에서 요산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 특히 통풍성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은 몸 안의 산성 반응을 높여서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바꿉니다. 고기를 아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한 번, 양은 주먹 크기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부드럽고 염증 적은 단백질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단백질은 챙기고 관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을 망치는 대표 음식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관절이 좋아하는 음식과 실제로 통증이 줄어든 식사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1 항염 식단이 관절을 살린다. 지금까지 관절을 망치는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절이 좋아하는 식단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무조건 고기만 피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항염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그 부위에 작은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염증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통증이 되고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음식을 통해 그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식사 하나로도
관절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관절에 이로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3.2 오메가3 채소,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조합, 관절을 살리는 대표 식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두 번째는 채소,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는 기름입니다.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연어, 참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한 토막은 약보다 더 강력한 항염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 반찬을 챙겨보세요. 구워서 드셔도 좋고 무와 함께 찐 고등어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염증을 잡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미나리는 관절에 좋은 대표 채소입니다. 노란색, 녹색, 붉은색 채소를 하루에 3가지 이상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몸 안에 좋은 기름을 공급해주고 무릎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하루 한 줌 이하로 과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하루 한 끼라도 함께 섞어 드시면 관절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밥 한 숟갈, 생선 한 조각, 나물 반찬 2가지, 견과류 조금. 이렇게만 드셔도 몸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3.3 식사 시간과 순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과 순서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식사 시간입니다. 관절이 붓는 분들 대부분이 늦은 저녁이나 밤중 식사가 많습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몸에 쌓이기 쉽고 염증이 더 오래 남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고 늦게 배고프면 물이나 삶은 고구마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대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먹기보다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생선이나 두부를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밥을 먹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염증 반응도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꼭꼭 씹어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게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노폐물이 덜 남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먹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먹는 태도도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식사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하루 3번의 약과 같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듯이 음식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포인트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메가3 채소, 견과류 중심으로 식단 바꾸기, 저녁 7시 이전 식사하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처음엔 조금 어렵지만 몸이 느끼기 시작하면 절대 놓치기 싫어질 정도로 달라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직접 식단을 바꿔서 관절이 좋아진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못 걷다가 지금은 시장까지 걸어 다니고 있고요. 어떤 분은 진통제 없이도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작은 식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4.1 튀김 끊고 6개월 후 계단 걷기 가능해진 어르신.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6세 남성 이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3층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이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고 기본적인 치료와 운동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통증이 잘 안 나아졌습니다. 진료 중에 식사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 어떤 음식 자주 드세요? 이 어르신은
매일 저녁 튀김류 반찬을 꼭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징어 튀김, 김말이, 고기전, 동그랑땡. 혼자 드시다 보니 조리 편한 냉동 튀김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자주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튀김은 드시지 말아보세요. 대신 구운 두부, 삶은 달걀, 생선구이 이런 식단으로 바꿔드렸습니다. 2달 뒤 통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6개월 뒤엔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계단을 못 걷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음식이 내 관절을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음식 하나가 걸음 하나를 바꿨던 사례입니다. 4.2 설탕 줄이고 통증 약 끄는 사례. 두 번째는 인천에 사는 74세 여성 박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손가락 관절이 아침마다 붓고 무릎도 시큰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수년간 진통제를 드셨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셨지만 먹는 약은 점점 늘고 통증은 줄지 않는다는 게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진료 중 식단을 확인해보니 커피 믹스를 하루 3잔, 과자류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입이 심심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단 게 좀 당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설탕을 줄이지 않으면 약만으론 어렵습니다. 이 어르신은 커피 믹스를 끊고 블랙커피로 바꾸셨고 과자는 견과류와 고구마로 대체하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3주 지나자 손가락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부터는 통증 약을 먹지 않아도 하루를 견디게 되셨습니다.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단 걸 참았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약보다 더 큰 변화였어요. 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지만 끊고 나면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4.3 아침 식사 한 끼로 관절 건강 되찾은 77세 여성. 마지막 사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여성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한 번에 많이 드셨던 분입니다. 문제는 아침에 기운이 없고 관절이 굳은 느낌이 든다고 하신 겁니다. 정형외과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초기 소견을 받으셨고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식사 습관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 꼭 식사하시되 부담 없고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추천해드린 건 밥 반 공기, 구운 두부, 데친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미역국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 20분 정도 조용히 식사하셨고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무릎 뻣뻣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점심도 과식하지 않게 되고 몸도 덜 붓는 걸 느끼셨다고요. 식사 시간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걸 이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아침 한 끼가 관절을 깨우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관절 건강을 되찾으신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5부에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관절 지키는 식습관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당신의 관절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을 망치는 음식, 그리고 회복된 실제 사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법입니다. 하나씩 따라오시죠. 5.1 하루 한 끼 채소 반찬 3가지 이상. 첫 번째, 하루 한 끼 채소 반찬을 3가지 이상 드세요. 무슨 채소든 괜찮습니다. 생으로 먹기보다 데치거나 볶거나 무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무나물, 미나리, 콩나물, 가지, 시금치.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색깔도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녹색,
주황색, 보라색. 색이 곧 당염 영양소입니다. 나물만 먹으면 허하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럴 땐 밥 양을 살짝 줄이고 채소 양을 늘려보세요. 관절은 체중이 줄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채소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착한 음식입니다. 5.2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 바꾸기. 두 번째는 고기 대신 생선과 두부로 단백질 바꾸기. 고기 단백질만 너무 많으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고 요산이 늘면서 염증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진정시키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부담 없이 근육을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단백질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관절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5.3 무조건 간식 대신 견과류. 세 번째는 간식은 무조건 견과류로 바꾸기. 과자, 떡, 빵, 커피 믹스. 이런 단 간식은 관절에 해롭습니다. 대신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한 줌 드셔보세요. 이 안엔 좋은 지방,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단,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입이 심심할 땐 이제부터는 견과류로 관절을 달래주세요. 5.4 커피 줄이고 물 더 자주 마시기. 네 번째는 커피는 줄이고 물은 자주 마시기. 커피는 하루 한 잔까진 괜찮습니다. 하지만 3잔, 4잔 넘어가면 몸 안 수분이 줄어듭니다. 물은 관절 사이 연골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뼈와 뼈가 직접 닿기 시작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식사 후 1컵, 간식 전 1컵,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이렇게 하루에 68컵 정도만 챙겨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커피가 줄면 잠도 깊어지고 관절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5.5 튀김류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기. 마지막 5번째. 튀김 음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여주세요. 튀김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횟수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토요일 점심만 먹는다. 명절 때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덜 쓰는 조리법으로 바꿔보세요. 튀기기보다 굽기, 전보다는 찜, 기름 없이 에어프라이어 활용, 조리법만 바꿔도 몸에 쌓이는 지방과 나트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튀김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먼저 줄어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관절 지키는 식사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채소 반찬 3가지, 내일은 물 2컵 더 마시기. 이렇게 하루 하나씩만 바꿔도 당신의 관절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부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3가지 실천법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사가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건강을 지키는 식사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관절이 아플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움직임을 떠올립니다. 운동 부족일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바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작은 습관입니다. 관절은 움직임이 아니라 음식에서 조용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튀김 한 접시, 커피 한 잔, 늦은 저녁의 과식, 이런 것들이 내 무릎과 어깨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지금 멈추면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채소를 한 접시 더 올리고 커피를 한 잔 줄이고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먹었어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꿨을 뿐인데 정말 통증이 줄었어요. 그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 올라가는 한 숟갈이 10년 후 당신의 걸음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운동도, 약도 중요하지만 식사만큼 매일 반복되는 건 없습니다. 하루 3번 그 기회를 잘 쓰시면 됩니다. 지금 식탁이 10년 후 당신의 무릎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무릎이 지켜주는 건 단순한 걷기가 아닙니다. 손주와 공원 걷는 시간, 시장 가서 혼자 장 보는 기쁨, 아침에 일어나서 내 2발로 일어서는 순간, 그 모든 평범한 행복은 건강한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식사가 당신의 관절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 끼만 바꿔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 줄 겁니다.